지난주 닷새 동안 이어진 폭우로 충남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인명과 시설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이젠 일상이 된 극한 기후,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 최열아 선임연구위원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에 내린 집중호우로 충남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만 지금까지 931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잠정집계라서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자 최근에 기상을 보면 이런 극한 호우, 극한 폭우가 이제 좀 일상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직접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네. 과거에는 장마철, 그래서 7월 초에 비가 왔다가 네. 그치고 휴가철 이렇게 이제 뭔가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아마 지난주까지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폭염 이야기를 막 하다가 네. 이제 갑자기 또 비가 장마가 네. 끝났나, 이른 장마 네, 네. 끝났다 이야기하다가 또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네. 그것도 전체적으로도 많이 왔지만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정한 그냥 작은 공간에 네. 그걸 딱 집중해서 비가 확 내리고 또 이동하고 또 확 네. 내리고 이동하고 게릴라성 폭우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런 현상들이 이제 점점 더 이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네, 사실. 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따져보면 2022년에 서울 강남, 23년에 오송 참사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좁은 지역에 비가 강하게 내려서 네. 일대가 물바다가 되는 네. 이런 현상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올해도 네. 마찬가지고. 네. 이건 왜 이렇게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제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네.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예전에는 지구온난화, 그래서 평균 기온 상승, 네. 여기에만 사실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나면서 보니까 네. 평균 기온도 물론 상승을 하지만 가장 그게 주된 원인이지만 네. 근데 양쪽의 극값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이렇게 평균 분포라는 네. 게 있거든요. 그러면 최저값, 최고값 네, 네, 여기가 다 이렇게 두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분포를 하다가 얘가 더 양쪽 값이 더 두터워지면서 이런 극값이 모두 증가를 해서 네. 기후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러고 요즘에 와서 이제 기후 위기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네. 단순히 이제 기온이 평년 대비 2도씩 상승했다. 네, 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갑자기 비가 한꺼번에 네. 도저히 기상청의 좋은 기술로도 예측하기 어려운 네. 그런 이제 폭우가 떨어진다던가 네. 갑자기 40도, 50도 이런 굉장히 극한 폭염이 우리나라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네. 캐나다에도 발생했고 유럽에서도 발생을 네. 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제 평균 기온이 상승을 하면서 네. 열역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수증기가 이제 빠르게 상승을 하는 거죠. 온도가 네. 높아지니까. 바닷물이 뜨거워져서요. 그렇죠. 바닷물도 뜨거워지고 기온도 뜨거워지고 네. 그다음에 또 북극에서는 얼음이 녹잖아요. 네. 빙하가 녹으면서 이제 해수의 흐름도 바뀐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해수의 흐름도 바뀌고 해수 온도 올라가고 하니까 빠르게 이제 수증기가 상승했다가 네. 얘가 이제 이동도 빠르게 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모든 시스템 자체가 이제 달구어져 있다고 네. 에너지가 많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동하면서 이런 국지성 폭우가 이제 내리는 굉장히 단기간에 많은 비가 쏟아내리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좀 전에 극값이 커졌다 그러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런 극한 호우가 더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지금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을 한다면 네, 네. 계속 평균 기온은 계속 상승할 거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극의 얼음 빙하는 녹을 네. 거고 해수의 흐름도 바뀌고 해수 온도도 상승하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 다 악화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극값이 커지는 걸로 네. 이제 가고 그 극값이 커진다는 거는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기후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네. 리스크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주요 함수가 불확실성이에요. 네. 불확실성과 영향의 함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일어날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서 불확실성이 들어가는 네, 거고 네, 그래서 네. 리스크인 거고 또 영향의 정도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확률이 얼마나 증가하고 그때 네. 심각도가 얼마나 커지냐에 따라서 이제 기후변화 리스크의 정도가 결정이 되는 건데 네. 그 리스크의 크기는 이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고 네. 앞으로 이제 요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계속해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사실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을 네. 저감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사실 노력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뭐 이런 폭염, 뭐 극한호우, 뭐 앞으로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실가스는 공기 중에 배출이 되면 한 네. 100년 동안 머물거든요. 그 영향을 미쳐서 아마 내일 당장부터 아무도 전 세계 누구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해도 네. 이미 배출된 네. 100년 전부터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서 상당 기간의 이제 기후 변화는 어찌할 수가 없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2도씨 이하로 저감해야 된다 이런 네. 것들이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온도가 상승하면 네. 지금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재앙적인 일들이 더 이제 일상화돼서 일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그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노력을 해서 네. 탄소 배출을 극단적으로 줄였어요. 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과거에 온화했던 이런 네. 기후를 회복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거가 이제 2050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는 네. 게 2050년까지 네.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이 돼야지 네. 그런 이렇게 시스템이 붕괴되는 이게 네, 네. 지구 환경 시스템이잖아요. 네, 네. 그런 일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차차차차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겠죠. 네. 네. 그건 굉장히 사실 희망적인 전망이고 그렇죠. 사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린다면 자, 지금 뭐 온실가스 배출을 당장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네. 극한 기후에 대비해서 기존 재난 대응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네. 근데 이게 비단 뭐 재난 대응 체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다 바꿔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박사님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뭐 100년 빈도, 200년 빈도 이런 네. 일들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의 그런 인프라, 네. 이런 재난재해를 대응하는 시스템은 사실 100년, 200년 네. 빈도에 맞춰서 이제 설계가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초과하는 일들이 점점 발생을 한다면 네. 이제 점점 데이터가 바뀌겠죠. 그래서 네. 이제 그 값 자체도 바뀔 거라서 그런 이제 그 사회적 인프라도 다시 손봐야 되는, 네, 다시 네. 점검해야 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할 거고요. 네, 네. 또 더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네. 그리고 이제 인구가 적어지니까 인구 소멸 지역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럼 그쪽에 이제 뭐 독거 노인이 계신다던가 네. 고립에 의한 문제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재난 방지 체계가 뭐 한 가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네. 좀 이렇게 사회 경제 시스템 전반과 네. 또 기후가 앞으로 어느 정도 변할 것인지를 고려를 해서 네. 한번 다시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토탈 리뷰가 필요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